반갑습니다. 오늘은 책을 뜻하는 북의 어원을 묻는 구독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기 위해 영상을 만듭니다. 여러 가지 책을 봤지만 북의 어원을 납득할 만하게 설명하는 책을 아직은 저도 보지 못했습니다. 해석하기 위해 여러 번 도전해봤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질문을 받고 그동안 혼자만 알고 있던 내용을 이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소 장황한 설명이 될지도 모르겠지만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북의 사전적 의미를 보겠습니다. 네이버 옥스퍼드 영어사전에서 조회했습니다. 북은 첫째, 책, 둘째, 종이 또는 전자 형태의 저서, 도서, 책, 셋째, 글을 쓸 수 있게 책 모양으로 엮은 종이 묶음, 넷째, 책처럼 엮은 표, 우표 등의 묶음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네이버 국어사전에서 책을 요약해서 보겠습니다. 책은 첫째, 종이를 여러 장 묶어 맨 물건, 둘째, 사상, 감정, 지식 따위를 글이나 그림으로 표현하여 적거나 인쇄하여 묶어놓은 것, 셋째, 옛 서적이나 여러 장의 종이를 하나로 묶은 것을 세는 단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책에 대한 한자를 그림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동양에서 책이라는 글자는 주간에 글을 쓰고 엮어서 말고 묶어놓은 모습을 그린 그림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네이버 지식백과 한국민족문화대백과에서 책의 기원에 대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책은 초기에는 대, 나무 등을 재료로 만들었지만 종이가 사용되면서 그것을 일정한 차례로 잇거나 겹쳐 꿰매고 철하여 만들어냈습니다. 문자가 생긴 이후 그 글자를 적어놓을 대상물이 종, 솥, 제기, 쇠붙이, 돌, 기와, 갑골, 대조각, 나무조각 등이었는데 이런 낱개의 물건의 글자와 그림을 새기거나 쓴 것을 책이라고 할 수 없고 이것들을 책에 있게 엮어야 비로소 책으로서의 구실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책의 기원은 주간과 목독을 책에 있게 편철하여 사용하였던 책이라 보는 것이 학계의 정설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키백과에서 북을 보겠습니다. 파피루스는 종이가 발명되기 이전에 종이와 비슷한 매체로 이 파피루스를 매개로 한 고대의 문서로 책의 이전 형태인 코덱스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러한 고대의 문서들도 파피루스라 부릅니다. 파피루스라는 단어는 영어 단어 페이퍼의 어원이 되었습니다. 앞에서 말한 코덱스는 현재의 책과 비슷한 형태로 낱장을 묶어서 표지로 싼 형태를 의미합니다. 코덱스는 현재의 사람들이 책이라고 부르는 것과 유사한 형태를 지니고 있습니다. 코덱스가 책의 형태라고 처음 기록된 것은 1세기 말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다음은 영어 어원사전에서 설명하는 북의 어원을 보겠습니다. 북은 너도밤나무를 뜻하는 게르만조어, 보키즈를 어원으로 보고 있으며 이 말이 게르만조어, 보코로 변화하였으며 책, 글, 문서를 뜻하는 고대 영어, 복, 중세 영어, 복을 거쳐 오늘날 북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개념은 룬 문자가 새겨진 너도밤나무 판 위에 쓰여진 것을 의미하지만 실제로는 나무 자체에서 유래했을 수도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라틴어와 산스크리트어에도 나무 이름을 기반으로 한 글쓰기에 대한 단어가 있다고 합니다. 책을 뜻하는 프랑스어, 리브의 기원이 되는 라틴어 리브럼이 원래는 나무의 내부 껍질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 의미는 나중에는 쓰여진 것이든 아니든 묶인 페이지를 의미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앞에서 북에 대한 기원과 어원사전 내용을 길게 보셨는데요. 이번에는 갑고름으로 잡는 식민사학, 동북공정의 저자이신 최춘태 박사님의 논문 한 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목은 피겜 교체의 허실과 향가 지부모에 대하여입니다. 이 논문에서는 고대 또는 중세 국어에 보이는 MB 교체론에 대해서 설명하는데요. 예를 들면 망울, 방울, 마당, 바당, 마리, 바리, 미늘, 비늘 등과 같이 과거 어느 시기 미음과 비읍이 서로 교체했다는 내용입니다. 앞에서 보았듯이 책은 처음부터 지금의 모습을 갖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또 영어사전에 보듯이 글을 쓸 수 있게 책 모양으로 엮은 종이 묶음을 뜻하며 책처럼 엮은 표나 우표 등의 묶음철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국어사전에서는 옛 서적이나 여러 장의 종이를 하나로 묶은 것을 세는 단위를 말하기도 합니다. 또 책이라는 한자도 글을 쓴 주간을 엮어서 말고 묶어놓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의 코덱스 역시 현재의 책과 비슷한 형태로 낱장을 묶어서 표지로 싼 형태를 의미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책에 대해 알아보았는데도 북의 어원을 속 시원하게 알 수 있는 대목은 없네요. 그렇지만 곳곳에서 알 수 있는 한 가지 공통되는 사실은
글자를 어디에 새겼던 낱장을 모아서 묶어야 비로소 책이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영어북은 우리말 묵어에서 온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묵어와 북은 너무나 다른 말인데 이해가 가지 않으실 줄 압니다. 그러나 끝까지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글을 새긴 종이나 주간 등 낱개를 여러 개 묶은 형태로 있던 이 물건을 묵어하고 불렀으나 고대 어느 시기에 M과 B가 교체되면서 북거 하는 음으로도 발음을 했는데 이 말이 이른 시기에 영어권으로 넘어가 알파벳으로 기록되면서 현재의 북으로 정착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결론을 내고 나니 허탈한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말로 해석하니 너무나 쉽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언어의 뿌리를 찾아가는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은 북의 어원을 한글과 연관지어 살펴보았는데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다른 영상도 보고 싶으시면 구독, 그리고 공유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